어머니, 만약 아가씨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셨다간 어머님도 이 집에서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이럴 수 있어? 나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어머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가족인데. 저는 며느리지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여보, 잘했어. 이제 내가 제대로 할게. 오빠, 나는 늘 비교당했어. 언니는 다 가졌잖아. 그날 이후 저는 신우이와 더 이상 마주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넘겨왔던 모든 일들이 그날 한꺼번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친정별장을 빌려줬다가 부모님을 모욕당한 며느리의 단절 선언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이후 저는 신우이와 더 이상 마주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넘겨왔던 모든 일들이 그날 한꺼번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신우이의 전화였습니다. 언니, 죄송한데요. 친정별장, 저희 가족이 한 번만 써도 될까요? 그 별장은 제 부모님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일을 도우셨습니다. 두 분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모은 돈으로 은퇴 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해도 늦잠 한 번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설거지를 마치면 곧바로 밀린 빨래와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밀린 빨래와 청소까지 혼자 해내는 게 늘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늦잠을 자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저는 그 시간에도 마트에 다녀와 일주일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은 제가 힘들다고 말하기도 전에 늘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해졌습니다. 피곤해도 내색하지 않는 것에, 쉬고 싶어도 참는 것에, 제 마음보다 집안일을 먼저 챙기는 것에. 그래서 저는 신우이의 부탁을 허락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쓰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고 별장이 비어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길까 싶어 남편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반찬 가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늘 안부를 나누던 말순 언니가 제 손에 반찬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은미야, 사람 많은 자리는 말이 제일 무서운 거야. 말순 언니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 말은 돌이킬 수 없거든.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리고 그 말이 진짜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요. 별장에 도착하니 신우이 가족뿐 아니라 신우이 남편 형네 가족까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분명 신우이 가족만 온다고 들었는데 거실 소파에는 처음 보는 얼굴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늦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그 말을 연신 반복하면서도 신우이의 행동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사람들을 이곳저곳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전망 좋죠? 우리 언니네 별장이에요. 언니는 진짜 복이 많으세요. 친정에서 이런 데까지 있고요. 그 말 끝에는 늘 비교가 붙었습니다. 언니는 친정이 받쳐주니까 이런 데도 있고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하셔야죠. 신우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농담이잖아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때 남편이 신우이를 부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영아, 그만해. 하지만 신우이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웃고 넘겼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종종 시어머니 댁에 들를 때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연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엄마 계시잖아요. 언니 집인데 뭐. 그렇게 말하며 냉장고를 열어 음료를 꺼내 마시거나 제가 없을 때도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경계가 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집이 제 공간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별장 마당은 고요했고 멀리 산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뭔가 불편한 기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자리가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말순 언니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는 말이 제일 무서운 거야.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신우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언니네 부모님은 참 특이하지 않아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미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부모면 사위 눈치도 좀 보지 않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 형부 오시면 되게 조심하시거든요. 근데 언니네 부모님은 그런 거 일도 없으시던데? 신우이 남편 형수가 거들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딸이 시집 갔으면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있다고 사람 위에 서는 것 같던데요. 우리 오빠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성격과 삶까지 비틀어 말하는 망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숟가락을 꽉 쥐고 있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건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신우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말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해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혼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물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미야, 들은 말이 너무 심하더라.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신우이가 그런 말을 했다며? 우리가 너희 남편 무시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엄마도 알고 저도 알지만 그 말이 이미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갈 말은 아니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도 오해도 아니라는 걸요. 신우이는 정확히 알고 그 말을 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더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안일에 마음까지 무거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점심시간에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신우이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문득 그 식탁 위 장면이 떠올라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말이 좀 거칠었을 뿐이야. 세영이가 원래 생각 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었어. 엄마도 상처받으셨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 근데 세영이한테 뭐라고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말은 결국 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마, 세영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좀 이해해라. 저는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런 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마, 세영이는 어릴 때부터 언니랑 비교당하면서 자랐어. 오빠는 뭐든 잘하고 시집도 잘 갔다고 늘 듣고 자란 애야. 그 말은 늘 그래왔듯 저에게만 향했습니다. 신우이의 상처는 이해해야 하지만 제 상처와 부모님의 상처는 그냥 넘겨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넓게 봐주면 안 되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건가? 그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은퇴교사 박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은미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미 씨, 참는 게 미덕일 때도 있지만 계속 참기만 하면 그게 기준이 돼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상대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선이 점점 더 넘어가요. 박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야 해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게 돼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예민해서도, 제가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걸요. 박 선생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기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남편이 씻는 동안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와 말, 상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6월 12일 별장에서 신우이 마이너스 부모님이 돈 있다고 사람 위에 서는 것 같다고 말함. 신우이 형수 마이너스 딸이 시집 갔으면 낮춰야 한다고 거들. 글씨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적다 보니 그 말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엄마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엄마, 그날 들은 말 그대로 적어줘. 내가 기억하는 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 엄마는 전화 너머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은미야, 그걸 왜 적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넘기지 않으려고. 며칠 뒤 엄마가 문자로 보내온 메모를 보았습니다. 사위 눈치도 안 본다고 했음. 우리 오빠가 뭐가 부족하냐고 했음. 딸이 시집 가면 부모가 낮춰야 한다고 형수가 거들었음. 저는 그 문자를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해졌습니다. 반찬 가게에 들렀을 때 말순 언니가 반찬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은미야, 요새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순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미야, 열등감은 꼭 남의 집을 물어뜯더라.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남들이 가진 걸 자기가 못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올리려고 하거든. 말순 언니는 반찬을 하나 더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족한테 나오면 더 무서운 거야.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막 던지거든, 그 말들을. 저는 반찬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 이번 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던 날들,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며 보냈던 시간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로 덮여버렸던 수많은 순간들, 제 몫이 되어버린 집안일들, 제 시간이 사라져버린 주말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번엔 넘기지 않겠다. 펜을 놓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줄 준비가. 저는 남편 앞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제가 내민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려가자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와 시누이가 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엄마가 보내온 메모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부터는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천천히 넘기는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제야 제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적은 메모를 보고 나서야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세영이가 그냥 좀 직설적인 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였구나.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아, 너 진짜 그런 말 했어? 전화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빠, 그게 나는 그냥. 남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영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안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울분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나는 늘 비교당했어. 언니는 다 가졌잖아. 친정도 좋고 오빠도 잘 나갔고 나만 항상 뒤처진 것 같았어. 신우이는 울먹이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항상 모자란 사람 취급받았다고. 언니는 별장도 있고 부모님 지원도 받고 나는 뭐가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전화 너머 신우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질투가 결국 입이 되어 튀어나왔다는 걸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세영이 감싸느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댁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그리고 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친정 별장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건 아가씨잖아요. 신우이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제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신 건 분명 잘못이에요. 신우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해예요. 나는 그냥.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노트를 펼치자 날짜와 함께 기록된 말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신우이는 노트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6월 12일 별장에서 부모님이 돈 있다고 사람 위에 서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위 눈치도 안 본다. 오빠가 뭐가 부족하냐. 이 말들 다 아가씨가 하신 거 맞죠?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마,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멈칫했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보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이후로 개인적인 왕래는 없을 거예요. 신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돌아가시면 바로 현관 비밀번호 바꿀 겁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아가씨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셨다간 어머님도 이 집에서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남편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지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비밀번호 바꾸자.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출근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숫자를 누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번호가 바뀐 게 아니라 제 공간에 대한 주도권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비밀번호는 우리 둘만 알아. 남편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미 씨, 얼굴이 한결 밝아졌네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미 씨, 이제 기준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그은 선을 보고 이제 함부로 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예전과 같았지만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말을 조심하셨고 남편은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어. 내가 설거지할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신우이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를 통해 안부가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미안하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반찬 가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말순 언니가 반찬을 싸주며 물었습니다. 은미야, 요새 표정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단 제대로 정리한 것 같아요. 말순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좋은 일이지. 사람은 정리할 줄 알아야 편하게 살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았고, 피곤한 날도 있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당연히 참지는 않아도 된다는 걸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은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은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이 남의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 가족이고 그분들의 자존심도 제가 지켜드려야 합니다. 참는 게 미덕일 때도 있지만 계속 참기만 하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선을 긋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거리요.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리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집은 당신의 공간이고 친정도 여전히 당신의 가족입니다.